아무리 우리 국세청이 뛰어난 추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정부 당국 모르게 좀 슬쩍 은밀하게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줄 수는 없느냐, 부모님들의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마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가 이 증여의 수단으로 삼으면 어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오늘도 비트코인 전문 권인옥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비트코인으로 이제 증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두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과세한다니 그 전에 자식에게 증여하면 됨. 또 하나는 지갑 몇 번 돌리면 국세청에서 추적 불가능. 가상화폐는 증여세 무풍지대.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막 거래소 돌아다니면서 지갑 돌리는 거, 이런 거는 추적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추적 1차적으로는 모를 수 있으나 네. 작정하고 달려들면 다 알 수 있습니다. N번방 사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블록체인,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추적을 해서 N번방에 대한 피의자들을 다 검거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그런 거래 내역들이 정부로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이 없어서 모를 뿐이지, 과거에 뭔가 탈세라든지 아니면 불법 자금 만든 것은 작정을 하면 다 알 수 있고요. 이제 22년 이후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첫 번째 댓글은 아주 굿 아이디어 아닐까요? 빨리 서두르면 세금은 없잖아요. 아니요. 이것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 그래요? 내년 1월부터 과세된다는 것은 개인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이전에 증여하거나 상속 아니면은 가상화폐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여전히 다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법에 근거가 있어야 과세가 될 텐데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고 돼 있는데 그 증여세는 무슨 근거로 과세를 합니까? 근거는 그 상속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는 본인의 이익이나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는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상속과 증여는 기존 21년 이전에도 과세가 되고요. 다만 개정세법에서 내년 22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기입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러면은 22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 양도 차익에 대한 이익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되지만요, 이미 비트코인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상속 증여세법 4조에 따라서 이 증여세, 상속세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양보를 한다 그래도요, 이게 무슨 달러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요, 이 비트코인 사실 뭔지 실체도 없는 건데 이거를 가치 있는 재산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부영자산으로서 인정을 한다, 또는 하급심에서는 이거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국세청이 뛰어난 추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에 비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덜 파악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마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이런 경우는 일단 아버지의 지갑에 비트코인 1억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B지갑이라는 곳에 비트코인을 송금을 하고 B지갑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따님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넘기지 않고 본인의 A에서 B로 옮긴 다음에 B지갑의 통제권을 따님한테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런 건 추적 못할 것 같은데요? 추적은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세법에 실질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실질과세는 명의와는 상관없이 실질이 타인에게 넘어갔다고 하면은 타인에게 과세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사례 같은 경우에도 명의는 아버지지만 실질적으로 딸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이익을 수취할 수 있으면은 딸에게 이익이 넘어갔다라고 보아
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좀 더 신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버지가 비트코인 1억 원 상당의 시가를 가진 재산을 딸에게 1,000만 원에 파는 것이죠. 아, 싸게 파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딸의 1,000만 원은 몰래 또 현금으로 증여를 한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형태로서는 양도로 볼 수 있는데 세법상 규정에 배우자 등 양도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통 뭐 부모 자식 간의 거래 양도 양수 거래는 많이 없는 경우고 진짜 몰래 증여를 했는데 형태로서만 양도의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백히 딸의 돈으로서 시가에 맞게 거래한 경우에만 양도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세 번째 아빠도 머리를 많이 쓰셨네요.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지인, 그러니까 친구분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다시 그 친구분은 따님에게 증여를 한 것이죠. 네. 이런 경우에도 따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실질 과세 중에 한 종류가 제3자를 통한 거래나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거래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모두 다 하나의 거래로 보아 네. 최종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당장은 이 가상화폐라 그래서 조금 속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CTR이나 STR은 기존 금융회사에서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서 시행했던 것인데요. 네. 이것이 21년 3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CTR이나 STR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내년 3월부터요? 아니요, 올해 3월. 그러니까 특근법이라고 저희 가상자산 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사람은 해당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특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 뭐 어떤 투자자가 고액으로 원화를 입금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바로 또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상 거래로서 보아 금융정보원에 보고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그 보고받은 자료를 취합을 해서 국세청으로 넘겨주게 되고요. 국세청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나 자금추적 조사 대상 선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네. 궁금증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Q&A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도 내년 1월부터 과세, 이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속과 증여는 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이미 과세가 되고 있으니까요. 내년 1월 전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파이와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양도를 할 때 똑같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파이나 스테이킹으로서 얻은 것이 취득가액이 0이기 때문에 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뺄 때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서 과세가 될 뿐이지 뭐 디파이나 스테이킹으로부터 얻었다고 해서 그게 과세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디파이라는 게 이제 빌려줘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자 소득처럼, 이자 소득에 곱하는 것처럼 네. 받은 소득의 20%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기존에도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가 인정 안 되듯이 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예치를 한 대가, 이것도 뭐 이자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뭐 취득가액 없이 그냥 벌은 이익에 대해서 20%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나왔는데요. 내년에 이제 가상화폐를 뭐 이마트 같은 쇼핑몰에서 바로 결제하면 이거 역시 과세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 과세 대상은 가상화폐 양도기 때문에 네. 결제를 하더라도 본인에서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므로 똑같이 양도의 개념에 충족되어 과세가 된다. 이마트 쇼핑몰에서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 그러면 취득가는 얼마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은 최초에 구매했을 가격이 있겠죠. 네. 그 가격을 모른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1년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한다는 것은 저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럼 양도가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네. 가상화폐를 먼저 원화로 바꾸고 그 원화를 바로 냉장고를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을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내년에 이제 가상화폐를 원화가 아닌 이 BTC로 바꿔도 과세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도의 개념에서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뭐 원화로 받든 아니면은 똑같은 가상화폐로 받든 어차피 소유권은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BTC 마켓에서 BTC로 교환을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 비트코인과 증여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